당좌자산 정리 문제 351페이지에 20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입니까? 이랬군요. 외상매출금의 전기 2월이 100만 원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기중에 대손 처리한 액이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서 못 받게 된 게 10만 원이 있었던 거죠. 기중에 외상 매출액 전액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그러면은 300만 원. 그러면은 전기 2월에서 100만 원 외상 매출금이 있다가 10만 원은 못 받게 됐으면 90만 원이 되는데 또 300만 원을 외상으로 했으면은 390만 원이 지금 외상 매출금이죠. 그런데 외상 매출금의 차기 2월이 160만 원이래요.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외상 매출금이 모두 39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기로 2월 되는 것이 160만 원이라면 그 160만 원을 빼주면 나머지는 갚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 회수했다는 거죠. 갚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의 발생 금액이 390이에요. 왜 390이냐? 외상 매출금의 전기에서 넘어온 2월액이 100만 원인데 기중에 대손 처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대손 처리했다는 것은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은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90만 원. 그리고 기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게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90에다 300 더하니까 외상 매출이 모두 390인데 차기로 2월 되는 것은 16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러면 230. 네. 답이 4번에 있네요. 쉽죠? 네. 쉽죠? 이것을 우리가 T계정으로 한번 쓰는 방법. T계정. 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게 회계를 배웠으니까 T계정에다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시험지에 이렇게 여백에다가 이 T자를 하나 딱 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상 매출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 우리 당좌자산의 매출 채권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네, 외상 매출금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 2월이 어디에 들어와요? 자산은 우리가 여러분 잔고 마감할 때 전기 2월 차변에 적죠? 그래서 여기가 1월 1일 날 전기 2월 100만 원이에요, 이게. 차변에. 그러니까 우리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한 거는 대변에 기록하고 증가할 때는 차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쓰는데 글씨가 잘 안 써져. 자, 그 다음에 기중에 대손 처리했대요. 여러분 대손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죠. 대손 처리할 때 회계 처리.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이 10만 원은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10만 원 대손 처리. 대손 처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못 받게 되었다. 예. 파산 같은 걸 해가지고 대손 처리할 때 우리가 대변에 매출 채권을 기록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300만 원 외상 매출. 여러분 외상 매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상품 3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 맞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차변에 300.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차기 2월. 여러분 결산할 때 차기 2월 어디다 적어요? 자산의 차기 2월. 대변에 적죠? 160만 원. 그래서 이게 딱 그어가지고 차변 합계 다 더하니까 400이야. 대변 합계도 4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감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170이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하면 현재 170이니까 나머지 400에서 모자라는 게 얼마야? 230이 부족하죠? 예. 230은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회수한 금액 230이 여기에 들어가야 요 230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이게 400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T 계정을 그려가지고요, 차변 대변 다 채워서 짝 맞추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도 4번이 답이다.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아직 이걸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아직 다 배운 게 아니라서. 자, 그런데 여기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거 배웠어요. 선급 비용. 우리 당좌자산에서 그 선급 비용이 바로 여기 있는 선급 보험료, 선급 임차료, 네, 이 두 개가 선급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것은 미리 지급한 비용이니까 보험료도 비용이고 임차료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선급 비용 안에는 선급 보험료, 선급 임차료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 당좌자산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비용의 이연. 그러면 수익의 이연을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수익의 이연. 수익을 이연시키려면요, 차기의 수익을 미리 받아야 그 수익을 차기로 이연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채 배울 때 우리가 배울 거예요. 부채 배울 때. 그게 뭐냐 하면은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수 수익. 그러면 선수 수익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은 부채인데 선수 수수료, 요거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예, 선수 이자. 이런 것들이 선수 수익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선수 수수료, 선수 이자. 예. 수수료 수익과 여기도 이자 수익, 이걸 미리 받는 거예요. 이자를 미리 받았다, 수수료를 미리 받았다는 것은 수익을 미리 받았다는 겁니다. 차기 거를 미리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도의 수익을 올해 미리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금년에 2019년도 결산을 할 때는 차기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빼줘야 돼요. 빼가지고 2020년도의 수익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익의 이연은 언제 발생하느냐? 어떤 그 임대료라든가 이것도 수익인데, 임대료 또는 무슨 수수료, 이자, 이거를 선불로 받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해당되는 건 뭐예요? 답이 1번이죠. 답이 1번. 두 개 다 해당되니까. 비용의 이연은 요거고 수익의 이연은 이거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연 하면은요, 예, 단기의 비용이나 단기에 받은 수익을, 단기에 지급한 비용이나 단기에 수입한 수익을 차기로 이연시킨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선자 돌림.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중에서 선자로 시작되는 계정 과목으로만 시작된 것은 1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 그냥 머리가 띵 해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암기 방식으로, 이연에 관한 계정 과목을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선자 돌림. 절대 미자 돌림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선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면 뭐예요? 선자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야 비용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보험료 비용이고 임차료 비용이니까 이것을 제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의 이연은 뭐냐?
선자가 앞에 들어가면서 뒤에 수익이 나타나야 돼요. 선자 들어가고 수수료. 수익이 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수수료가 다 수익인가요? 아니에요. 수수료에는 수수료 비용도 있고 수수료 수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숫자가 있잖아요. 받았다는 수, 받을 수, 선수. 받았다는 건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수수료 수익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선수 미리 받은 돈. 네,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 수익이라는 거.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선자 있고 뒤에 이자 있어요. 선생님, 이자에는 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잖아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어떻게 이게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숫자 있잖아요. 숫자. 받은 수. 이자 받았다는 거예요. 이자 받았다. 그러면 수익이니까 받았지. 지급해야 될 이자 비용을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건 수익이다. 자,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으로는요, 여러분이 이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이연에 관한 개정 과목을 찾아라 그러면 선자 돌림 개정 과목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다. 22번도 좀 그런데, 네, 자, 그럼 풀어봅시다. 결산정리 분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우선 자산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산 쪽만 맞춰봅시다. 자산 쪽. 우리 자산 배웠잖아요. 자산. 당좌자산 배우고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죠? 예. 자, 당좌자산에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 미수수익 배웠습니다. 미수금과 미수수익. 예. 어제인가 배웠어요. 미수금과 미수수익. 예. 이게 당좌자산이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있다. 미수수익 말고 이 결산정리, 손익의 결산정리 분계와 관련된 자산 개정 과목이 니은에 또 하나 있대요. 그거는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된대. 비용의 이연. 힌트를 줬어요.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자, 그러면 아까 이연은 선자 돌림이다. 네, 선자 돌림. 자, 그러면 이연과 비용자가 들어갔으니까 선자 돌림인 뒤에 비용을 찾으면 돼. 뭐가? 니은. 자, 그러면 니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비용 들어가 있고 선자 돌림. 오케이. 요거 해당되네요. 자, 이거 안 돼. 수익이니까. 네. 비용. 네. 얘도 오케이. 선자 돌림이고 비용 맞죠? 네. 이연은 선자 돌림이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선자 돌림이지만 이건 안 돼. 왜냐? 비용 아니잖아요. 네. 선급금은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배우긴 배웠죠? 이거는 계약금이에요. 무조건. 계약금. 그러니까 이런 결산 정리 분계 사항이 아니에요.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그래서 후보로 니은은 지금 1번과 4번에 니은의 답이 있어요. 1번이 답인가요? 예, 여기 보니까 수익의 이연이라고 돼 있네. 수익의 이연. 그러면 선자 돌림이야. 이 선수금은 무조건 계약금이니까 아니니까. 답은 1번. 예, 1번 찾았어요. 수익의 이연, 선자 돌림이고 수익자 돌림. 그래서 이 선수 수익은 나중에 유동 부채에 나옵니다. 예, 부채 관련 개정 과목이에요. 다음에 23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이동통신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이라는 신문 기사인가요? KTF는 기존의 보조금과 달리 가입 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 약정 보증금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한 뒤 상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에서 저 회원들 자기 통신망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우리 핸드폰 보조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주고 의무 약정을 한단 말이에요. 2년 뭐 보통 이렇게 약정을 하죠. 근데 2년 안에
다른 통신사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보조금 받은 거 다시 물어내고 간다는 그런 이 위약금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자산이 아니냐 이거죠. 예. 만약에 8월 달에 저 핸드폰 보조금을 KTF가 가령 1억을 지출했다. 그러면 1억이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지출한 8월 달에 지출한 1억은 그 통신 그 회원을 1년 또는 2년간 잡아놨잖아요. 예. 만약에 1년 약정을 했다 그러면 12달은 하여튼 뭐 우리 회사 통신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상각을 해야 된다. 상각. 상각이라는 게 뭐냐면 비용을 나눠 처리하는 거예요. 1년 약정했으면 12달로 나눠 2년 약정했으면 24개월로 비용을 쪼개서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 그게 맞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해당 월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간 7,500원씩 나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것 같네요. KTF 관계자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자산이 될 수 있어 비용도 나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밑줄 친 부분 문제가 이거예요. 밑줄 친 부분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뭐겠습니까? 18만 원의 보조금을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미리 지급했죠? 선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선급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그림의 대화 내용에서 갑회사가 계약금을 입금했을 때 갑회사가 분개할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 갑회사가 계약금을 입금했다. 뭐 문제 안 읽어봐도 우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당좌자산 배울 때 계약금을 입금하고 차변에 기록하죠. 그리고 나중에 상품이 돌아오면 그 개정 과목을 대변에 기록하죠. 네, 계약금 입금하면 개정 과목 세 글자 뭐죠? 선급금. 답은 선급금이에요. 이 대화 내용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갤러그 스마트폰 100대를 대당 만원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뢰사가 재고가 80대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계약금 50만원을 입금 드리겠습니다. 입금 확인했고요. 3일 후에 80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갑회사는 어떻게 분개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죠, 이게. 그러면 갑회사와 의뢰사의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에서 지금 갑회사는 50만원의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면은 갑회사는 갑회사는요 차변에 선급금 5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50만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맞죠? 그러면 의뢰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의뢰사는 차변에 보통예금 50만원 대변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계약금을 받은 회사는 선수금이라고 해요. 선수금 50만원.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결합관계가 의뢰사는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에 돈이 불어났죠. 자산 증가. 그 대신 상품을 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또 발생했죠. 부채 증가. 갑회사 건은 선급금을 보냈기 때문에
상품을 받아야 될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 자산 증가. 또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라는 차산은 감소한 것이다. 카페사 의뢰사는 이런 회계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그래서 여기 답은 선급금 3번이 답이고, 25번 결산을 하면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수정분계를 누락했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랬어요. 보험료는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뭘 누락했는지 아시겠죠? 보험료를 비용 처리를 하고서 미경과분이 있는데 미경과분의 회계 처리를 안 했대요. 안 했대.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 시에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계에서 보험료 미경과분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죠.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미경과 보험료니까 선급 비용이다 해가지고 미경과된 게 가령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미경과된 보험료는 당기의 자산 처리를 선급 비용 그렇게 하고 당기의 비용에서는 빼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를 대변에 적으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비용 취소. 아시죠? 비용을 소멸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취소라고도 해도 되고 비용 계정이 대변에 가면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당기의 비용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락했다. 그러면 이 누락으로 인해서 당기 재무제표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영향이 바로 이 영향이 있는 거죠. 무슨 영향? 직접적으로는 자산이 어떻게 해요? 자산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예, 첫째 자산 과소. 자산 1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저걸 누락시켰어. 자산 과소는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 비용은 말이죠. 연쇄 따다닥 쓰리 쿠션이 일어나요. 비용은 자 비용을 단기에서 소멸시켜야 되는데 취소시켜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줬죠. 자, 첫째 비용은 커지겠죠. 그런데 비용은 바로 뭐하고 직결되느냐? 이익하고 직결되잖아요. 이익하고 반대로 가니까 비용이 과대해지면서 이익은 거꾸로 과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이쿠션이니까 하나 더 남았어요. 이익이 작아지면 우리가 결산할 때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자본으로, 기말 자본으로 가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예, 당기순이익이 결산 끝나면 당기순이익만큼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대체돼가지고 마감되는 거 여러분 연습했잖아요. 그만큼 작아지겠죠. 기말 자본으로 가는 금액이. 그래서 자본 과소. 이익이 과소하면 자본도 당연히 과소하게 됩니다. 앞으로 요 3쿠션 기억 잘 하세요. 수익과 비용은요, 자기 혼자만 영향을 주질 않아요. 세 가지. 자본에까지 영향을 준다. 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 하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스타일, 25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이런 문제가 유행이 됐어요. 유행. 전산회계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AT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누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내니까 이 문제가 히트를 친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 참 좋구나.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당기순위 자산 모두 과대. 틀렸죠? 자산은 과소하잖아요. 이익도 과소하잖아요. 1번 다 틀렸고. 2번 당기순이익 자산 모두 과소. 자산 과소 이익 과소. 오케이. 바른 것은 2번이네. 2번. 네. 그럼 3번은 당기순이익 과대. 틀렸죠. 이익이 과소인데. 자산 과소 뒤에만 맞았죠. 다음 4번 당기순이익 과소 맞았어요. 이익 과소. 그런데 자본 과대? 과소해야 맞죠. 자본은 과대가 아니라 이익하고 자본은 가치가. 이익이 커지면 기말자본도 커집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자기 자본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이익이익이 커지니까 이익이익금이 자본에 들어가잖아요. 이익이익금이.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면 재무 구조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재무 구조가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이익이익금이 많이 쌓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산 중에 자기 자본 비율이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업 성과가 좋아야. 그래서 이익과 자본은 서로 비례합니다. 이익이 과소하다 그러면 자본도 적어지고, 이익이 커진다 그러면 자본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25번 참 좋은 문제. 다음 26번. 2019년 3월 1일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에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보험료 결산 수정무게가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조금 전에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산 수정의 보험료 미경과분 회계 처리를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지금 26번이 그 얘기. 그런데 금액이 한번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3월 1일 날 1년치 120만 원을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어요. 보험료. 그러면 2019년 결산 시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은 3월 1일부터 1년이면 2020년 2월 말까지죠. 보험료가.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는 몇 달 치입니까? 2달 치죠. 그러면 1년에 120이면 2달 치면 딱 20만 원이죠. 여기가 20만 원이거든요. 여기가 20만 원. 이걸 누락시켰다 이거예요. 이걸 누락시켰다. 그러면 1번 비용 20만 원이 과대할 것입니다. 그렇죠. 1번 맞았네. 비용 20만 원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걸 소멸을 안 시켰으니까. 그래서 1번 답. 1번 답. 2번은 자산 20만 원까지는 맞았는데 과대? 아니죠.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자산을 증가를 안 했잖아요. 과소지. 수익은 비용을 줄이면 수익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빼먹었으니까 과대가 아니라 수익 과소. 부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조금 전에 위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금액만 20만 원인 것이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27번. 주식회사 한공은요 2019년 2월 1일에 1년분 보험료를 72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김대리는 12월 31일 결산 시 보험료와 관련된 결산정리 분계를 누락했답니다.
다음은 공부장과 김대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됩니다. 2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72만 원 지급했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6만 원이래요. 6만 원. 예. 월 6만 원. 근데 이렇게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하고서 결산 시에 보험료 관련 결산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가 언제냐면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잖아요. 한 달치. 6만 원. 네. 6만 원의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됐죠. 단기에. 그렇죠? 자, 누락한 결산정리 분계는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랬더니 네 부장님 결산정리 분계를 누락하여 단기 순이익이 6만 원 어떻게 됐을까요? 작게 표시됐죠.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데 안 뺐잖아요. 6만 원을 빼야 되는데 요 72만 원 중에 72만 원이 다 보험료가 아니에요. 6만 원은 내년치란 말이에요. 내년 거. 그러니까 6만 원을 빼야 되는데 안 뺐어. 보험료에서.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6만 원이 과소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구나. 문제가 이제 다 어이구 두 페이지. 다음에 28번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9월 1일 정기예금 200만 원을 적립하였다. 2019년 12월 31일에 행할 결산정리 분계로 오른 것은 네. 만기는 2020년 8월 31일이고 연이자율은 12%고 이자는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수령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말이죠. 발생을 시켜줘야 돼요. 발생. 무슨 발생을 하느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줘야 됩니다. 이자 수익을.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9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으면 이게 이자를 언제 받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만기 때 받는다는 거예요. 내년 8월 달에. 네, 그러면 결산할 때는요. 경과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수익으로 발생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몇 달이 경과했는가 보니까 9월 달부터 9월 1일부터니까 9, 10, 11, 12 4개월치. 그러면 4개월치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200만 원이 원금이죠. 200만 원 곱하기 연이율이 얼마예요? 12%죠. 12% 곱하기 4개월치 계산이 필요하죠. 4개월 나누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12달 하면은 이게 4개월분에 대한 연 12%의 이자액이 나옵니다. 이거를 수익 발생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얼마 나와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8만 원 나와요? 8만 원 나오죠? 예, 200 곱하기 12% 곱하기 4 나누기 12. 예. 혹시 이 공식 모르는 분은 꼭 알아두세요. 예. 경과된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예. 이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8만 원이 4개월치 이자예요. 이 4개월치 이자를 2019년도 결산할 때 단기에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이자 수익으로. 근데 돈이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좌자산에 배웠던 미수수익이다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미수수익. 차변의 자산이 미수수익 요거. 미수수익.
차변의 자산 미수수익. 돈을 받았으면 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돈을 받을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미수수익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기간은 지났으니까 4개월. 그리고 4개월치 이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손익에 넣기 위해서 이자 수익 8만 원. 2번 이렇게 회계처리 합니다. 여러분 미수수익은 배웠습니다. 당좌자산에서 선급비용하고 미수수익을 배웠어요. 우리 당좌자산. 미수수익이 이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회계예요, 이게. 예. 그런데 FAT 1급을 패스하려면 이 결산 수정사항 정도는 완벽히 알아야 돼요. 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 결산 수정 분계, 이거는 아주 FAT 1급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걸 문제를 내요. 예. 집중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4월 1일 1년분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보험료 120, 비용 발생, 현금 120, 자산 감소. 12월 31일에 행할 결산정리분계로 오른 것은 오랄로 계산한다고 가정해라. 네,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죠. 미경과 보험료 몇 달인가 보니까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니까 3달 칩니다. 그러면 3달 치면은 30만원. 30만원의 보험료는 단기에서 소멸시키고 차기로 이월하기 위해서 선자 돌림의 선급 비용을 차변에 기록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1번에 있나요? 1번 맞죠? 다음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보험에는 2019년 10월 1일에 사무실 임차료 비용입니다. 예, 임대료 수익입니다. 예, 임대료는 수익이고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건물을 빌렸다 그러면 그 건물의 그 세를 내는 것이 임차료예요. 그 다음에 건물주가 그 월세를 받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돈을 받는 거죠. 임차인은 빌린 사람,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 그래서 임차료 하면은 비용이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기록하는 수익계정가입니다. 여기서 임차료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에요. 1년분 120만원을 지급했고 다음과 같이 분계하였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정리분계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전에 보험료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10월 1일 날 1년분 임차료, 차변의 임차료 120, 대변의 보통예금 120 이렇게 지급했어요. 그리고 임차 기간은 내년 9월까지예요. 그러면 미경과 임차료가 9달치다. 그러면 1년에 120이니까 9달치는 계산하기 쉽네. 90만원이죠. 90만원의 임차료를 단기에서는 빼주고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니까 차변의 선자 돌림의 선급비용 이렇게 가는 거죠. 자, 90만원짜리 차변의 선급비용. 3번에 답이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1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2019년 11월 1일 향후 6월분에 보험료 3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네, 자 1번부터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10만원이다. 언제? 2019년도에 어디? 6개월에 30만원. 그러면 한 달에 5만원. 네, 10만원 딱 맞네요. 이게 2달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비용은 20만원이다. 4달치가 선급비용으로 기록되겠죠.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네, 4달치 4, 5, 20, 20만원 맞죠? 3번.
12월 31일 분계는 차변의 선급비용 20, 대변의 보험료 20이다. 맞았죠? 4번. 당기분 보험료는 3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다. 4번이 틀렸네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다음 3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2월 30일 수정 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이랬습니다. 네. 자, 수정 전 잔액시산표를 보면 선급 임차료가 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임차료는 450만 원입니다. 선급 임차료 자산이요, 임차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지금 잔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건 자산, 밑에 건 비용이죠. 결산 정리.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8월 1일에 1년치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나머지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결산정리 사항이 말이죠. 8월 1일 날, 이게 지금 12월 31일 거니까 여기에 이미 반영이 된 거죠. 8월 1일 날 회계 처리한 것은 위에 있는 시산표에는 반영이 된 거죠. 자, 근데 이걸 결산정리 했다는 거예요. 자, 상기 결산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에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보죠. 그러면 한번 결산정리 분계를 써봐야 되겠죠. 예. 결산정리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결산정리 분계를 1년치가 임차료가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30만 원을 12로 나눠 봅시다. 그랬더니 2만 5천 원이네. 월 2만 5천 원. 그러면 임차료 미경과분, 임차료 비용이니까 미경과분이 7개월 치잖아요. 내년 7월 달까지니까. 2만 5천 원 곱하기 7개월 해보니까 17만 5천 원이야. 자, 미경과 보험료 17만 5천 원을 그런데 자자자 요거 허점이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잘못할 뻔했어요. 자, 이게 8월 1일 날 분계가, 나는 8월 1일 날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차변에 임차료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임차료를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를 한 거예요. 이거 자산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수정분계도 달라져야 돼요. 그럼 뭐냐? 미경과된 것이 17만 5천 원이면 경과된 걸 비용 처리해야 돼. 이거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보험료 같은 거 위에서 지금까지 연습 문제 나온 거 기중에 보험료 1년치를 지급했다. 그러면서 비용 처리한 거였죠. 비용 처리하고서 결산 때 미경과된 보험료를 비용에서 빼주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임차료를 지급하고 비용이 아니라 자산 처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선급 임차료가 자산이에요. 자산 처리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을 어떻게, 수정 분계를 어떤 분계를 해야 되냐면 경과된 임차료를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이 경우는 반대로.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와야 돼. 경과된 임차료를 계산해요. 자, 그러면 30만 원 중에서 아까 미경과된 게 17만 5천 원이니까 경과된 건 30만 원에서 17만 5천 원 빼면 12만 5천 원.
이게 경과된 거예요. 경과된 거라는 게 뭐냐면 8월부터 12월까지 8, 9, 10, 11, 12 5개월치. 5개월치. 그러니까 아까 한 달에 25,000원인가 그랬죠? 25,000원 곱하기 5개월 하니까 125,000원 나오고. 그래서 경과된 임차료를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이건 해야 돼요. 대변에 선급 임차료 자산에서 빼주는 거. 30만 원이 다 자산이 아니에요. 5개월치는 지났어요. 5개월치 지났으니까 5개월치의 선급 임차료에서 12만 5천 원은 비용 처리했으므로 자산에서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분계는 결산 때 비용 소멸이 아니라 비용 발생. 대변에서 자산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 이런 지금까지 우리 위에서 나왔던 예제의 반대 현상의 결산 수정 분계를 일으킨다. 지금까지 보험료 위에서 예제들은 요 반대였습니다. 대변에서 비용 소멸, 차변에서 선급 비용, 자산 증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 대변의 선급 비용, 자산 감소,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을 적어서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였느냐? 이런 회계 처리 결과 이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의 잔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랬습니다. 자, 그럼 비용에다 12만 5천 원, 임차료에다 12만 5천 원 더하면 돼요. 그러면 462만 5천 원이고 임차료는. 선급 비용, 여기 선급 임차료에서는 12만 5천 원을 빼면 돼요. 900에서. 그러면 887만 5천 원인가요? 예. 그렇게 나오겠죠. 그걸 찾으면 돼.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인가요? 3번 맞아요? 아셨죠? 예. 저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회계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끝내고 우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33번. 다음은 결산정리 사항 중 손익의 발생에 따른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결산정리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가. 여기도 똑같아요. 자, 잘 봅시다. 발생이래요. 발생.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연은 선자 돌림이라고 그랬죠. 발생은 미자 돌림입니다. 미자 돌림. 네. 발생 미자 돌림이에요. 미자 돌림. 자,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미자 돌림의 수익 계정 과목에 대한 이야기해야 돼. 네. 자, 보험료 이거 수익 아니니까 해당 없고, 임대료 이거 수익이죠. 임대료. 이자 수익, 예, 이거 수익이죠. 이자 비용 이거 비용이니까 해당 없고,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자, 근데 제가 발생은 미자 돌림이라고 그랬죠. 미자 돌림. 선자 들어갔네. 예, 3번 탈락. 2번에 답이 있어요. 예.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한다. 이게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하는데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재무상태표에는요, 미수 수익이라 그래가지고 미수 수익이 재무상태표의 당좌자산, 우리가 배웠던 미수 수익 당좌자산에 들어간다.
이게 미수수익, 당좌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임대료, 이게 차변의 미수수익, 배변의 임대료. 임대료가 수익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이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여기가 미수수익, 여기는 임대료,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로 연결되고 미수수익은 당좌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고, 그걸 지금 그림으로 표시해요.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이제 재고자산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